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장 뭐 사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장에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죠. 오늘 오전장에는 말씀을 일단은 해드릴 때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저항선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계속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있어서 그게 일단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저항선에 위치를 하면서 어제 올랐던 코스닥 관련된 좀 큰 종목들 오늘 흐름이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조금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일단 마감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6년도 증시 그리고 2024년도의 상승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2026년 증시에 대한 월가의 낙관론도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S&P 500 지수가 7,700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좋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믿을 건 아니에요. 믿을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주도주의 힘 M7이죠, 그렇죠? 여기 시장을 계속해서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있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수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나머지 인상적인 종목 493개 종목이 성장을 좀 주도할 수가 있고,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맞물려서 금융주와 산업재 섹터의 성장 여력도 라는 얘기들도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기술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긴 했죠. 지금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한 번 더 오르면서 1.49%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요. 오라클도 3%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는 AI 버블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AI 버블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다 라는 얘기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AI 버블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전에 AI 버블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지금 해소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I 버블 얘기가 나왔던 가장 주된 이유는 AI를 했는데 이 투자했는 부분이 일단은 회수가 안 되고 돈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얘기가 일단 나왔었고, 계속 투자를 못 한다면은 엔비디아가 시작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 버블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면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심에 서 있던 회사가 오라클이었죠. 지금 보시는 어제 3% 올랐던 오라클 같은 경우에 AI 투자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캐피탈 회사에서는 요걸 이제 손을 빼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2026년도에 완공될 데이터 센터가 2027년도로 미뤄지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오라클이 오르는 부분은 오라클이 이제 틱톡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하나 생기면서 캐시카우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요거하고 관련은 없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70%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GPU 칩 자체가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는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TPU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전력 부분의 문제 때문에 NPU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엔비디아의 74성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변한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작은 호재에도 좀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1.48%까지 일단 상승을 하는 모습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하방 중입니다. 하방에서 일단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는 중이라서 188불 넘기 전에는 아직 상방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변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오케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변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버틸 건 아닌 것 같네. 5장이 어떻게 될지만
너무 소리가. 일단 종목 변경 좀 있었습니다. 체크하신 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 천천히 갑니다.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그래서 AI 버블 자체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 버블에서도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HBM인데요. HBM도 계속 쇼티지거든요. 근데 HBM 쇼티지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꽉 잡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마이크론을 앞에 두고 싶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두고 싶어요. 근데 HBM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이쪽도 쇼티지가 셉니다. 쇼티지가 센데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나올 때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은 이제 치고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치고 들어가는 회사인데 삼성이 HBM 점유율 자체가 있어요. 좀 높죠. 여기도 마이크론보다 높은 이유는 이건 중국 때문에 높은 겁니다. 중국 때문에 높은 거다. 그래서 HBM에서는 강자가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치고 들어오는 게 마이크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일 상단에 있는 회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제일 상단에 있는 회사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I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되기는 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개편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개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자산 는 금과 은이 사상 최고가 행진,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한 2년 전부터 지금 2, 3년? 사실은 2, 3년이 아니고 우리 요번에 주광파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주식으로 재테크해서 부자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잠깐만,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금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금사라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계속 금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흐름상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화폐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 화폐는 뭐가 화폐였냐, 화폐는 금이었어요. 화폐는 금이었고 신용이 화폐였던 적도 있긴 합니다. 신용이 화폐였던 적은 있긴 한데, 나누어서 그냥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화폐는 항상 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파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데나리온도 좋고 다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그 예전에 화폐 단위가 전부 다 무게를 다는 단위거든요. 무슨 무게를 다는 거냐 하면은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는 겁니다. 전부 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다 금이었단 말이죠. 금이나 은이었는데, 금이 화폐로 쓰는 데는 이제 금본위제, 은을 화폐로 쓰는 데는 은본위제, 금이나 은을 둘 다 화폐로 쓰는 데는 복본위제,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하고 은하고 이 금본위제, 은본위제 부분 자체가 이게 언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냐 하면 1차 세계대전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금은 본위제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글로벌 수출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수출 시장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으면,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가 영국이라고 따지면은, 영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했을 때 중국에서 영국이 이제 도자기 가져가고 차 가져가고 비당 가져가고 이걸 가져가면, 사실은 이걸 수입을 해가고 영국은 파운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국 안에 있는 금이 나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금이나, 이때는 은이 많죠. 금이나 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나 차나 비단 같은 걸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금이나 영국이 가지고 있던 은이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갔습니까? 이해가 갔으면 체크. 근데 이걸 계속 영국이 무슨 한정없이 금하고 은을 캐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영국에서 뭔가 수입을 해야 다시 중국에 있는
금이나 은이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뺏기기만 하면 영국은 경제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편 전쟁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공습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다 파괴가 된 거죠. 공장이 다 파괴가 된 거니까 어디서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밖에 수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유럽은 초토화됐고 아시아도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뭘 줘야 돼? 물건을 수입해 오려고 그러면 금이나 은을 미국에다 계속 주다 보니까 전 세계 금이나 은은 누가 다 갖고 있는가요? 그냥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럼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물건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제 복본이제가 어떻게 바뀐 거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35달러에 1온스 금, 이거는 미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다가 고정환율을 다 건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여기 미국에 있는 금에다가 다 걸어둔 건데 이걸 갖다가 닉슨 대통령 때 이걸 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용으로 갑니다. 신용으로 가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달러에 대해서 고정환율이 깨지면서 변동환율을 바뀌기 시작을 한 거야. 변동환율을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달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한 거다? 페트로 달러를 한 거죠. 석유를 사우디하고 이런 데를 장악을 해서 석유는 무조건 뭐로 살 수 있다? 미국 달러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석유를 살 수 있으니까 미국 달러를 일정 부분 소유하려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화폐를 찍잖아요. 예전에는 금 가지고 있는 만큼만 화폐를 찍을 수가 있었는데 요 시기부터는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신용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금이 여기 있을 거고 원자재가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금은 어떻게 돼? 금은 가치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달러가 봤을 때는 통화가 봤을 때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바뀝니다. 나라에서 돈을 안 찍지는 않거든요. 계속 부채를 발행을 시키고 부채를 계속 찍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를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해가셨으면 체크. 그럼 금이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다시 근본이제로 안 가면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합니까? 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암호화폐가 있죠. 암호화폐가. 시장 안에서는 암호화폐가 금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왜 아니냐 하면 옛날에 아니고 얼마 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가 유럽이 정전이 딱 일어났죠. 정전이 딱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뭐가 있어요? 은행에 돈이 있겠죠. 맞나요? 은행에 돈이 있단 말이죠. 신용카드가 그래서 은행에 돈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가지고 음식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정전이 됐단 말이야. 정전이 딱 되는 순간 음식점에서 돈은 있는데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있고 사 먹을 수 있어? 못 사 먹어? 못 사 먹는 거지. 결제가 안 되잖아. 결제가 안 되잖아. 어딘가요? 샌프란시스코였나? 미국에도 한번 정전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요즘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 자꾸 정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정전이 일어나면은 이게 우리가 전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스탑이거든. 다 스탑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 암호화폐가 금을 아예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은 화폐입니다.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는 화폐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분석을 안 해도 돼. 알겠다 체크. 분석을 안 해도 돼. 안전자산의 기한, 금과 은의 사상 최고가 행지. 왜? 계속 돈 찍어내니까. 최근 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4,475달러. 계속 돈 찍어내니까 부채 많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0.25키?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금의 보유량, 산출량이 어떻게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돈을 찍어내면 기금속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자산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산 가치도.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 아니야. 그냥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고 우주산업의 급부상과 방산 섹터의 강세, 최근에 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세.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우주가. 우리나라도 빨리 우주 관련된 부분을 키우긴 해야 되는데 저거 위성 띄워가지고 될 문제 아니야. 진짜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약하죠. 지금 보면은 위성 회수하는 것도 중국도 이미 회수를 했고 우리는 아직 회수가
비교가 안 되죠. 이 회수하고 회수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우주로 뭔가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단가가 달라져요.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단가 달라질 거잖아. 밑에 3단 로켓이 얼마나 큰데 그걸 그냥 버리는 거하고 재활용하는 거는 단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단가 달라지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래 왔거든요. 산업혁명을 할 때 옛날에는 비싼데 갑자기 싸지는 거, 옛날에는 비싼데 갑자기 싸지는 거,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갑자기 싸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청동기, 갑자기 청동기를 녹일 때 들어가는 열하고 청동기를 녹일 때 청동기 녹일 때 몇 도가 필요하지? 청동기를 사용하기 위해 그 철 같은 경우에는 1500도씨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철의 온도를 1500도씨까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청동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청동기 전에는 석기를 사용을 했죠. 석기를 사용을 하는 거는 석기를 잘 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청동기는 1050도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1500. 그러면 철기를 사용을 일단은 철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올려야 되는데 청동기는 1050도니까 누가 더 어려워? 얘가 더 어렵죠. 주변에 늘린 게 철이긴 한데 사용하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지. 근데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불로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불을 만들 때 왜 사람들은 석기만 쓰고 그럼 청동기를 쓰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무 떼 가지고 온도를 올리잖아요. 온도를 올리면 몇 도까지 올릴 수가 있냐면 90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900도씨까지 보통 올릴 수 있거든. 많이 올리면. 그러면 그냥 석기 사용하던 사람이 900도씨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청동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청동기를 만들 수가 없죠.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1050도까지 올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냥 나무를 떼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숯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숯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청동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셨으면 체크. 그럼 누군가는 갑자기 청동기가 못 만들다가 누군가는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러면 청동기를 이제 숯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게 하이테크지. 그러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갈 때가 필요한 게 가마입니다. 가마를 잘 만들면 500도씨 정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이테크죠. 요때만 하더라도 철기는 뭐 화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뭐가 막 만드는 그런 걸 건데, 요때는 얘기용이 달라지는 거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1500도씨까지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철기가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지. 값싼 원료가 되는 거지.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라고. 우주항공도 갑자기 여기서 철기 시대 하다가 갑자기 우주항공으로 온다고요? 마찬가지지.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3단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거 펑펑펑펑 쏘아 올려서 이거 버리고 제일 끝에 한 개, 요거 한 개 중에서 이것도 위에 거 버리고 밑에 있는 위성만 내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 이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번에 보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게 엄청 크잖아요. 스타쉽이 이제 마지막 이거 또 쓰잖아. 이거 다시 재활용해서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금액 자체가 1kg 올리는데 $10밖에 안 든대요. 돈이 굉장히 많이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값싼 하이테크가 지금 열렸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시면 체크. 옛날에는 꼭 청동기 쓰다가 누가 철기 써서 쳐들어오면은 이길 수가 없어. 저 나라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한 개 만들려 그러면 장인이 몇 명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올리나 막 이렇게 고심하다가 정말 비싼 그거였는데, 하이테크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하이테크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이게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우주로 뭘 하나 쏘아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뭘 쏘아 올리라 그러잖아. 그럼 얼마 정도 들게? 우리나라는 1kg를 우주로 쏘아 올리라 그러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kg를 우주에 쏘아 올리려면 얼마 정도 들게? 지금 얼마 정도 들게? 또 위성 같은 걸 쏘아 올릴 때 드는 비용, 1kg짜리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자꾸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이 없는데 막 그러면서 어제도 해외 우주항공 관련된 그 섹터를 봐야 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번 적어봐요. 얼마 정도? 1kg 쏘아 올릴 때, 그러니까 로켓을 하나 쏘아 올릴 때 안에 1kg짜리를 몇 개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야, 아까 스타쉽은 10불이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스타쉽은 10불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24,000불에서 24,000불 정도 듭니다. 24,000불. 경쟁이 안 되죠. 맞나요? 그렇다 체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아리안 6 같은 경우에는 1kg 쏘아 올리는데 유럽입니다. 얼마 드냐 하면 600만 정도 듭니다. $1,700.
그러니까 진짜 많이 쏘아 올릴 수 있는 거지.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유럽은 4,700달러 정도 듭니다. 인도도 지금 얼마 정도 드냐 하면 인도도 4,800달러. 여기 작게 드는 거야. 우리는 얼마? 24,000불, 4,000불. 우주 너무 뒤쳐졌지. 맞나요? 우리 너무 뒤쳐졌지. 지금 스페이스X가 확 떴던 이유가 뭐냐 하면 스페이스X가 스타쉽 이거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지금 초보라니까. 우주항공은 초보라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1km를 보내는데 얼마 드냐 하면 350만원, 2,700불 정도 듭니다. 여기에 반값이죠. 맞나요? 유럽하고 인도의 반값으로 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10불 수준으로 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얘들이 지금 미친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디를 봐야 돼? 미국 볼 수밖에 없죠. 스페이스X가 엄청난 효용을 가진다는 게 느낌이 오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에 전부 다 불알이.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상장만 하면 사겠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주항공을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우주항공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죠. 100달러, 10달러가 아니고 100달러. 100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10달러, 20달러 아니고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체크.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주 산업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 때문에 급부상을 하는 거지, 딴 나라 때문에 급부상을 하는 건 아니고, 요걸 지금 따라서 하려고 하는 데가 누가 있다? 따라서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중국이 따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중국이. 그래서 중국하고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데는 중국 우주항공 아니면 스페이스X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시장에서 이런 거 분석해 준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스페이스X 봐봐, 멋있잖아, 한번 해봐봐. 스페이스X 한번 해봐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페이스X가 진짜 대박이죠. 맞나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비싸게 쓰이던 걸 굉장히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래서 못해. 이젠 싸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돼. 정부가 엄한 데다가 철도 이런 거 해서 1조씩 막 돈 좀 집어넣지 말고, 발짓 하지 말고. 오케이? 알겠다.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AI 경쟁력 저하되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파라마운트 인수전에 오라클도 일단 뛰어들었고, 로켓랩 소형 위성 발사 및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고, 하여튼 우주로 나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어떻게든 돈을 낮추면 우주에서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죠. 아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전에는 우주에서 금으로 된 행성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래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코스닥이 좋지가 않아요. 보이시면 체크. 코스닥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이제 위험 신호가 뭐가 위험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 좀 위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보니까 캔들이 그러고 있죠. 전일 고가 위에서 출발을 했죠. 보이면 체크. 전일 고가 위에서 출발을 해서 고가 깨지고 종가 깨지고 시가 깨지고 오늘 저가까지도 훼손시키면 이건 호떡집에 불난 겁니다. 알겠다. 체크. 제가 오늘 안 버티고 코스닥 종목 이것저것 막 차익 실현하고 난리였던 게 잘했죠. 아까 제가 방송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오늘 종목 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종목 막 차익 실현하고 막 날리고 막 쇼를 하고 왔는데, 아마 우리 회원분들도 조금 바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시그널 아시겠죠? 알겠다. 체크. 전일 고가 위에서 출발해서 고가 깨고 종가 깨고 그다음 시가 깨고 저가를 깨기 시작을 하면 그날은 호떡집에 불 났다. 호떡집에 불이 났는데 스파크가 튄 거지, 호떡집에서. 근데 호떡집은 다 뭐예요? 기름 구디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기름. 오늘 나 한번 가볼까? 오늘 갈 시간이 되나? 어딜 또 가보려고? 호떡 먹으러 한번 가볼까? 간만에. 문 열지 않았을까? 당산역인데, 여기 보면, 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당산역에 가면, 여기 당산역이잖아요. 여기 당산역인데, 당산역에 가면, 요쪽에 가다 보면, 여기 보입니까? 여기에 호떡집이 하나가 있거든요. 보이시면 체크. 여기에, 당산역 동판 호떡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당산역이고요. 당산역이고, 여기가 한강. 당산역 전철. 몇 번 출근지는 모르겠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어쨌든 간에 좀 조심해서 갑니다. 코스닥 딱 부딪힌 거 보이시죠? 부딪힌 거 보이시죠? 부딪혔기 때문에 조심하고 갑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마 삼성전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드는데 코스피는 아직은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나쁘지는 않고. 아까 종목 보다 보니까 경인양행이 보이던데요. 경인양행은 단타거리로 한번 보세요. 알겠다 체크. 얘는 단타거리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하나오션 오늘 좀 뜹니다. 요거 참 꺼지지 않는 이슈인가? 미국 함정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AI가 좀 이상해집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AI 전부 다 이상해집니다. 럭키땡땡님 대구라서 너무 멀다. 막창도 먹고 싶다. 대구에 저번에 동생이 막창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막창집이었더라? 거기 프랜차이즈였는데 프랜차이즈였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서울에도 있더라고. 연막창이라는 데가 있던데 드셔보셨나요? 럭키땡땡님? 연막창 구글어스로. 네, 구글어스 너무 좋아하죠. 연막창이라고 있는데 괜찮더라. 부모님 모시고 갔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잘 가죠. 여기가 본점이라 합니다. 좋겠다. 본점도 갈 수 있고. 대구 본점. 막창은 대구잖아. 근데 참 서울 사람들이 막창이라고 이제 파는데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뭘 착각을 하냐 하면 막창은 장이 중요한데, 그렇죠? 막창은 장이 중요한데, 맞죠? 장을 안 주고 막창만 줘.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성 다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성은 뭐로 봐야 되냐 하면 강민님 효자는 아니고요. 효자는 아니고 막창은 맛있어요. 그렇죠? 손실이익에 연연하지 마. 알겠다 체크.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수익이 손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수익이 줄면 딴 데는 난리야 원래. 알겠다 체크. 딴 데는 난리입니다. 종목이라는 게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화이팅이고 루비님도 화이팅이고. 강아지 먹을 거 사줘야죠. 인형이라 그랬나? 강아지라 그랬나? 보도록 합시다. 종목들 오늘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전에 얘기를 했는 대로 주식을 더 하기 위해 두피 마사지를 샀다는 거는 무슨 논리지? 이러면서 두피 마사지기를 비싼 걸 샀기 때문에 이제 돈 벌어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건가? 뭐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주식은 재수가 아닙니다. 들었다 체크. 주식은 재수가 아니죠. 주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수익이 잘 보이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재수도 아니고 주식은 지금 종목을 사고 팔았는데 수익인가 손실인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표님 주식은 뭔가요? 주식은 한 사이클을 탔을 때 수익인가 손실인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면 빠지거든. 오르면 빠지고 난 다음에 수익인가 손실인가가 중요해요. 알겠다 체크. 이게 지금 보면 이전에 2000에서 2800까지 갔다가 2200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주식이 한 템포를 이렇게 돌았을 때 그때 수익인가 손실인가가 중요하지. 지금 뭐 좀 올라서 수익이다 손실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달라집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대주가 오늘 올라가네요. 20% 떴네요. 그냥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OCI 홀딩스하고 몇 개가 뜨고 있는 중이고요. 마린 엔진도 좀 움직이고는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박스죠. 확장 박스 뭐 이런 것들이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확장 박스 뭐 이런 것들이죠. 하이브 나쁘지 않고요. 하이브도 사실은 좀 박스라서 그렇긴 합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저는 무슨 생각도 드냐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식을 너무 쉽게 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주식은 사고 수익 나면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식은 사고 수익 나면 팔면 되는 걸로 굉장히 쉬운 게임이긴 하죠. 그렇죠. 왠지 어떻게 보면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어떻게 보면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요즘 특히도 그래. 주식 관련된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이는 것들은 사는 거 파는 것밖에 없으니까 같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듭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15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5년 한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주식에서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희한하게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리스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투자 명인들도 리스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투자 명인은 뭐라 그러냐 하면, 개인 투자들이 수익이 안 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본인이 지을 수 있는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를 보통 지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간다, 수익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는 손실을 장기적으로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야 돈 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부 다 보면 리스크 관리거든요. 어떤 투자 명의는 아니고 내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를 정하는 순간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가 70% 이상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얘기가 전부 다 리스크 관리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할 때도 자꾸 리스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자꾸 리스크를 얘기하면 매력도가 떨어져. 내일 갑니다, 이거 내일 가요, 내일 이거 10배 납니다. 이 종목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이전에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최고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종목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종목을 보는 순간 주식 투자 25년 이런 가슴 떨림은 처음입니다. 물량 절대 부족,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쵸? 맞나요? 그런 게 더 막 이렇게 혹하게 와닿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 우리는 자 20대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 뭔가 하나의 일을 찾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해요. 피아노를 치든 그림을 그리든. 근데 그걸 하면 이제 노후부터 시작을 해서 다 즐거워지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도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는 짓은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얘기들도 하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오늘장 뭐 사지가 됐던 주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번 치시고, 오늘 오전은 장 출발하면서부터 제가 시장 오늘은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쵸? 오늘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소아마리님 대박 나시고, 럭키땡땡님 대박 나시고, 김부영님 대박 나시고, 그 다음에 안젤라님도 대박 나시고, 쌍둥이 토끼님도 대박 나시고, 성공님 대박, 팥빙수님도 대박 나시고, 김희선님도 대박 나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엔터주를 좀 뜨는 것 외에는 의미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뜨는 부분은 글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항선 근처에 있잖아요. 보인다 하시면 체크. 저항선 근처에 있을 때는 뭘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항선 근처에 있을 때는 뭘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항선 근처에 있을 때는 뭘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항선 근처에 있을 때는 뭘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저항선 근처에 있을 때는 뭘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한 5번 얘기했죠. 이게 긴가민가 애매할 때는 그쵸, 하는 거 아니죠. 긴가민가, 화났는지 화 안 났는지 구분이 안 갈 때는 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제부터 약간 좀 센치해졌어. 왜 센치해졌냐 하면, 옛날 후기부터 시작해서 후기를 쭉 읽다 보니까 좀 많이 센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센치해지는 것도 같고, 약간 너무 요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너무 착하게 보이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번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파트너들은 저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저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요즘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이야. 만난 적도 없는데 저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번에 어떤 전문가는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 하지? 아예 뭐 인간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쁘게 얘기할 관심이 전혀 없는데, 어떤 전문가는 저번에 우리 뭐 회식할 때 갑자기 내가 그분한테 나쁘게 얘기했다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막 얘기를 하질 않나? 어떤 사람, 나는 그 사람이랑 담배 핀 적도 없는데 담배 피면서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뭐 얘기를 하질 않나? 세상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머리 아픕니다. 자, 대한유화 좀 올라오고 있고요. 대한유화 좀 올라오고 있고, 대한유화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반등을 지금 성공을 하면은 지금 뭐 위쪽 고점이 일치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죠. 보이시면 체크. 그런 패턴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반등은 하는데 요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 들어가서 보면, 분봉을 들어가서 보면 위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 돌파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시면 체크. 보이시면 체크.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매수를 하면 저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면 저점이 여기가 되는 건데 요걸 돌파하고 매수를 하면은 저점이 149,300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갑니까? 이해가시면 체크. 이해가. 여러분들 종목을 살 때 이게 얼마의 매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리스크가 중요한데 루비님 지금은 이 종목을 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전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자 루비님 요거 잘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 거죠.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올랐죠. 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골든트리님.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 아닌 척 하나 봐. 자, 여기 저항선 보이죠? 골든트리님. 그리고 우리 루비님도 보이시고, 돈방송님도 보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면 여기 저항 잡고 돌파했는 것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이 저점이니까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매수를 하면 이탈가가 얼마야? 143,300원이죠. 143,300원이 이탈가잖아. 그쵸? 근데 이탈가가 그럼 너무 멀죠. 이탈가 계산을 해보면 이탈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게 30만원 리스크로 일단 1,800원이고 43,300원이 이탈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리스크 4%밖에 안 되네. 어쨌든 리스크가 4%야. 맞나요? 보이시면 체크. 리스크가. 그런데 얘가 요거 오르고 난 다음 여기서 멈췄단 말이지. 얼마만큼 밀렸다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돌파를 했다. 그럼 이탈가가 요 돌파를 했다라고 치면 요 사이가 가장 낮은 점이 49,300원이고 11,500원 15만 정도가 돌파니까 500원 정도 할까요? 500원 정도로 잡아놓으면 4~5%밖에 리스크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살 때 여기 사는 것보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리스크가 적은 거야.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골든트리님, 루비님, 소아마리님은 당연히 아실 거고 팥빙수님 이해 가나?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돌파하고 사면 너 더 비싸게 사는 것 같은 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리스크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기 더 안전한 거야.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요거 보면은 이해 갔네. 더 얘기를 안 해도 되죠. 더 얘기를 안 해도 되나? 자, 요걸 요때 만약에 산다. JYP 엔터를 요때 산다. 요때 사면은, 요게 지금 가격이 71,000원이고요. 71,000원. 71,000원이고, 이탈가가 여기잖아요. 66,900원. 이탈가는 항상 저점입니다. 자, 이탈가는 저점이라고 치시고, 이탈가는 저점. 이탈가가 뭐다? 이탈가는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멈추고 여기 돌파를 했으니까 멈추고 돌파한 것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저점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9,900원 했다 보면 5.77%잖아. 맞나요? 5.77%. 그쵸?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멈췄죠? 여기서 멈췄잖아. 멈추고 난 다음에 이거를 돌파를 했단 말이지. 그럼 오늘은 지금 저점이 얼마야? 저점이 얘가 69,500원이죠. 69,500원이고 돌파 71,900원이죠. 하면은 리스크가 3.34죠. 이 저점이 여기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알겠다 확인. 그래서 이게 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치고 올라가는 걸 따라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보고. 어떨 때는 치고 올라가는 게 그 자리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도님 어머니 괜찮으신가?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코스닥 좀 조심하고 봅시다. 어떻게 될라는지. 죄송할 거 없어요. 제가 잘 못 가르치는 거겠죠. 다 되니까 천천히 하다 보면 우리 추세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더 하면 되죠. 주가는 우리가 추세를 얘기를 할 때 시장 안에서 이제 흐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아니면은 무추세 구간 보통 이렇게 나누거든요. 요건 됩니까? 요거 되시는 분들 하기 딱 흐름은 세 가지밖에 없어. 시장 안에서 흐름은 상승, 하락, 행보 아니면 무추세 구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행보 추세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뭐 추세 구간은 뭐냐? 그냥 패턴이거든. 그래 우리는 상승 하락 패턴이라고 씁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요거를 갖다가 서울 입성하셨다고 그랬니? 오늘 서울 입성. 반갑습니다. 전 조만간 떠납니다. 서울을 조만간 떠날 겁니다. 사무실 들고. 자, 어쨌든 상승 하락 패턴 이거 치시고 채팅창에 꼭 그렇지는 않죠. 저항에 부딪힌 첫 봉이 돌파를 못하고 다음날 돌파를 하면 첫 봉의 저점이 이탈가를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흐름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첫 봉 나오고 첫 봉이 나왔다. 첫 봉이 나오고 첫 봉이 돌파를 못하고 다음날 돌파를 하면 여기 저점인가요? 아니죠. 여기 저점이지. 그렇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좋아요. 상승 하락 패턴.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 골든트리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골든트리님 빨리 쳐. 쳐야죠.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다 알겠다 그랬는데 골든트리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골든트리님 때문에 빨리 치시고, 다른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은 빨리 치시고. 항상 이제 이런 거 좀 느끼는데,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 배우셔가지고, 아, 이분들은 거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해. 계속 이런 거 친단 말이지. 부영님 봐봐. 계속 치잖아. 안젤라님 계속 치고. 골든트리님도 흐름은 상승 하락 패턴 셋 중에 하나다. 얼마나 쉬워. 셋 중에 하나인데. 100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셋 중에 하나잖아. 근데 시장 안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상승 추세를 얘기하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이 나오고 저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높아지는 걸 갖다가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어떻게 고점 저점을 잡냐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 집가집게 멈추게 돼 있겠지.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하면 멈춘 거하고 돌파된 거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저점이야. 오케이? 알겠다. 체크. 상승 추세상의 저점은 오르고 난 다음에 멈추고, 멈춘 거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멈추고, 돌파했는 것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저점이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어. 멈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했어. 저점이야? 아니야. 저점 아니야. 이렇게 되면 깨졌어? 아니야. 이것도 깨진 것도 아니야. 뭐 하여튼 이거 하락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돌파를 했어. 그럼 여기 저점이야. 돌파하는 순간 여기 저점이야. 알겠다. 체크. 외워요.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들 제가 까우기님 어서 오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을 해드리면 초기에는 그냥 외우세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못 따라와. 왜 그럴까? 하지마. 왜 그럴까? 왜 그런지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이걸 이렇게 안 잡으면 분석이 안 돼. 왜냐하면 주식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조금 반등한다고 이게 저점이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됐나요? 되신 분들 하기.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진폭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리스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멈추고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돌파하면 리스크가 요게 되는 거지. 항상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리스크니까.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리스크가 많은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자꾸 본다. 리스크가 많은 쪽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자꾸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리스크를 한번 보자는 거지. 리스크를 보면 요거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그러면은 얘가 딱 돌파를 하면 여기가 저점이지. 맞나요? 보이시면 체크. 주가 멈추고 밀렸다가 돌파를 했으니까 이건 여기가 리스크지. 이만큼 리스크라는 거잖아. 밀리면 어디까지 버텨야 돼? 여기까지 버텨야지. 여기까지 버티기 전까지 깨진 거 아니니까, 저점이 안 깨지면.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요거는 요렇게 리스크를 잡아도 되지. 그쵸? 요거는 아까 얘기했는 누가 질문한 거지? 아까 질문했는 건 요렇게 됐을 때는 요게 저점인가요? 이 뜻이라면은 여기가 저점 맞아요. 요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리스크가 적잖아요. 적죠? 요거는 여기서 멈췄지. 그 저점만 안 깨지면 보통은 주식은 계속 상방 아니면 패턴이거든? 지금 리스크가 여기 지금 저점이 이거잖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이번에 고급반 할 때 계속 배울 겁니다. 알겠다. 체크. 고급반 할 때 계속 배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올라서 못 사겠어요가 아니고, 그건 주가가 오른 것만 보는 거고, 리스크를 계속 보다 보면 할 수 있어요. 리스크를 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리스크 폭을 너무 크게 잡으면 종목당 얼마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이제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리스크 폭이 너무 크면 진짜 얼마 못 들어가거든. 리스크만 꽉 잡고. 하여튼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고요. 많이 흔들리네요.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립니다. TMC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도 보니까 보이죠? 보입니까? 아까 TMC 제가 그냥 좀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끄러워도 분봉 들어오면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고, 밀리면 뭐예요? 박스죠. 맞나요? 박스로 움직이고 있고, 박스로 움직이면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오르다가 멈췄죠. 요거 돌파하면 상방 전환이죠. 돌파를 오늘 했죠. 여기 바로 밀렸죠. 밀리면 여기서 멈췄죠. 멈추고 난 다음에 돌파하면은 어디가 리스크? 여기가 저점이죠. 맞나요? 보이시면 체크. 돌파했죠. 박스 돌파. 그래서 올라갑니다. 또 멈추죠. 여기 멈췄고, 멈추고 난 다음에 뭐예요? 돌파. 여기 저점. 그쵸? 그리고 계속 홀딩. 어디까지? 변동성 상단. 그쵸? 원래 여러분들 배운 대로 자꾸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할 때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운 건 그냥 외우시고, 외운 걸 그냥 적용만 하시면 돼. 나중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바쁘잖아. 맞나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을 여기가 없어. 시장은 계속 흔들리고 올라가는 종목 급등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참고를 일단 하시고, 페스카로가 올라오는데 아직은 못해요. 페스카로는 못하고, 이게 아마 보면은 이게 분봉으로 보면 타이밍이 보이긴 할 건데, 분봉상 타이밍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서. 컬 알겠다 하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서 이렇게인데, 60분봉 보면 그냥 돌파만 하고 있을 거 아니네. 60분봉을 보면 페스카로는 요거 돌파되면 한번 볼 수는 있네요. 21,350 준비해 두시고 또 일단 해놓으시고. 요즘 시장이 그래. 자꾸 단타를 하게 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좀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알겠다 하긴 빨리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긴 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뭐 교육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신청하다 하시고, 오늘 우리 라이브 방송,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죠. 오늘 짝 머사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참고해 두시면 될. 페스카로는 기억이 나시죠? 뭐안회사인지. 그 뭐지? 보안 관련된 회사입니다. 보안 관련된 회사. 차량 통신 보안, 엔베디드 보안 솔루션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게 사이버가 저번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던데, 이스라엘에서 저번에 요거 있었죠. 해외 시장 뉴스. 이스라엘 군이 보안 우려에 군용 중국산 전기차를 전량 회수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스라엘 국방군 고위 간부에 지급된 중국산 전기차 700여대를 전량 회수를 했다. 차량 내 카메라, 마이크 등을 비활성화했으나 소프트웨어 백도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을 위해 회수를 결정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다중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민감한 군사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회수 배경이다. 이스라엘의 중국 전기차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2025년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8, 이 중 약 60%가 중국산. 미국, 영국 등도 중국산 전기차를 보안 위험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 중이고 뭐 하는 얘기들이 일단 있는데, 요즘은 자동차가 전부 다 카메라는 다 달려있죠. 테슬라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가 뭐 이렇게 정면을 주시하지 않으면 뭐 그 PDS 이런 게 막 끊어진다든지, 그럼 당연히 유출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유출해 가는 것 뿐만 아니고, 뭐 개인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저 그래 보여드렸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여드릴 때 이거였잖아요. 이 영화였죠. 자율주행에서 뉴스로, 이 자율주행에서 뉴스 읽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거든. 이 사람 자율주행에서 차에서 뉴스를 읽으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앞에 있는데 앞에 얘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치우셨나 보네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차에 부딪혀서 이 사람이 난리가 나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해킹돼서 이런 거거든. 해킹. 차가 해킹 당한 거야. 저번에 보다 보면 우리 차량 절도 뭐 이런 거 보면, 영화 같은 데서 차량 절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탁 이런 거 막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맞나요? 요즘은 뭐 해요? 해킹하죠. 그렇다 체크. 요즘은 차량 절도 탁탁탁 이런 거 안 하고, 요즘은 차량 절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옆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차문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죠. 탁탁탁.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죠. 해킹해서.
그러니까 차량 보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죠.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차량 부분에 보안 관련된 부분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탁탁탁 뭐예요? 탁탁인데 영화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영화의 장면에 차 훔칠 때마다 뭐 하잖아. 이렇게 차 유리에다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서 주식을 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꼬챙이 들고 하는 거. 이거 탁탁탁 이거 이 사람 못 여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탁탁탁 하잖아요. 탁탁탁. 그쵸?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키 가져가서 해킹하면 바로 그 영화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긴 합니다.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뭘 봐도 전부 다 주식 생각만 하니 그쵸? 자, 포스코 DX 가고요. 포스코 DX 갑니다. 요번에 돌파해서 좀 잘 뻗었으면 좋겠네. 여기가 관건이죠. 근데 포스코 DX가 포스코 DX가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죠. 나빠질 수도 없고. 그렇죠. 아니, 해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연다고. 스마트폰으로 연다고. 왜 이래요? 옛날에 탁탁탁 이렇게 열었다는 거지. 옛날에 탁탁탁 열었다는 거지. 지금 탁탁탁 열지는 않겠지. 왜 그래, 나한테. 이러면서. 왜 나한테. 회사 자체는 그렇게 뭐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죠. 파이팅 하시고 집을 팔아서 한 군데 본인은 하시더라도 그렇죠. 남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올라오고 있고 하나오션은 올라도 또 패턴이면 좋겠어요. 패턴이면 아름다운 거지. 얘는 지금은 패턴 정도면 아름다운 거고, 마린 엔진은 확장이고요. 장중 공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강준혁 검색을 하시면 공부할 생각이 없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은 돈 넣고 돈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강준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유튜브 나옵니다. 오늘 사지하고 난 다음에 1시 반 오후에 또 우리 무료 라이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무료 라이브 방송 참고하시고, 오늘 저쪽 유튜브로 와우넷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오후에 시간 나시면 놀러 오십시오. 오후에 시간 나시면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리로 오후 점심 식사하시고, 지금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오후에 방송이 열리면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 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은 해두세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한번 더 볼까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심해야 되는 시장. 알겠다. 확인. 조심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산타가 오라고 그랬는데 굴뚝이 작아. 산타가 오라고 했었는데 굴뚝이 작아요. 굴뚝이 제대로 열릴란가 안 열릴란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오유 올라갑니다. 디오유 이전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죠. 이것도 안전마에 챙기시고, 디오유도 안전마에 챙기시고, 하락 추세에 내에 있다 그랬어요. 그쵸? 절반 차익 실현하세요. 디오유도 체크하시고, 얘들은 또 시장이 밀릴 때 올라가는 종목이죠. 이런 애들은 또 시장이 밀릴 때 올라가는 애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뭐 맨날 수익 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실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요즘 시장이 계속 이래서 단타하는 법에 대해서 이번에 개강을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시장 끝나고가 아니라 오후장 유튜브 쪽으로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력을 늘립시다. 그래야지 시장이 무섭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아는 사람은 강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지 말해야 해야 될지 뭐 이걸 딱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이 하락을 하면 하락한다고 무조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면 시장을 또 부드럽게 이렇게 대응하고 또 넘어가고, 숙날 기회가 오면 숙날 기회를 또 챙기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1시 반 정도에 출발합니다. 알겠다. 확인. 1시 반 정도에 출발합니다. 1시 반 정도에 출발합니다. 옛날에 그쵸? 그랬네요.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우리 보면 항상 그래요. 이게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안 받는 분들의 차이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해드리고 있죠. 2021년도에도 교육 받으시고 수익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21년도 역시 이분도 이때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요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계좌 3개인데 요분은 계좌 수익을 올렸어요. 그쵸? 계좌 수익을 이렇게 올렸는데 교육 받고 이렇게 하시고, 2025년도에도 누군지 아시죠? 그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최근입니다. 그쵸? 최근에 미래에셋 벤처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잡는 실력을 키우시고, 이건 또 다른 분, 그쵸?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최근에 종목도 올라가는 부분에 계속해서 수익 잘 올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힘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일단 좋은 기회가 일단 있으니까 일단은 유튜브에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러면 5장 방송 열릴 때 여러분들 또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필요하신 분들 다 하세요. 교육은 다 들으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 방송 오늘장 뭐 사진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쪽으로 넘어오세요.